역사를 통틀어 남녀노소, 신분계급, 종파사상, 출신 지역을 초월한 역대 인기 순위 1위는 무엇일까? 정답은 좋은 것. 좋은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렇게 끝없이 미래에 얻을 좋은 것들을 추구하느라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오 작가의 진짜 좋은 거입니다. 저자인 건축설계사 오태훈님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해 살다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인도 지혜학교로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얼마 전 소개해드린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의 욘게이 민규르 림포체를 스승으로 만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책에는 바로 그 참된 지혜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치열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단단한 깨달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클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300% 가까운 모금액을 기록하며 책으로 출간되기 이전부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책에 실린 170여 점의 창의적인 일러스트도 모두 저자가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은 거라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 점검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꿈, 행복. 나의 첫 꿈인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나의 최종 꿈이 되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제대로 꿈꿔보고 싶었다. 제대로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행복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었다. 행복이란 말이 너무 거창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 행복이란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조용한 상태를 의미함을 배웠다. 이제는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뿐 그저 행복을 장소로 지칭한 거라 믿는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에 의해 왜곡되어 시간과 장소성이 입혀졌을 뿐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의인만이 먼 훗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상으로서의 천국이 아님을 알게 됐다. 그 천국은 늘 여기 내 마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마음 상태이며 지옥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말이다. 나는 그런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스스로 질문했고 과학과 인문학, 종교와 철학, 심리학을 뒤졌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인정하는 지혜 학교가 인도 첸나이에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 공부도 했다. 나는 수업이 끝나고 집요하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다. 친절한 설명 가운데 가장 주요했던 말씀은 이랬다. 그 지혜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 후에는 그것을 잊으라는 말씀이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이념이 될 뿐이라는 가르침이었다. 무엇보다 티베트의 명상 스승인 욘게이 민규르 림포체의 가르침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세계 3대 영적 그루이며 그의 뇌를 촬영한 신경과학자들에 의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았다. 인도나 티베트 스승들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같다. 무엇을 강조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다.
윤게이 민규르 림포체는 알아차림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한다. 유창하지 못한 영어 실력인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영어로 강의를 하기에 왜 굳이 그럴까 의문이 들었다. 더 정확하게 지혜를 전달하려면 자기 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리는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셨다. 명상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며 명상을 하다가 딴 생각이 난다 해도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딴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그러면 된다고 아주 자상하고 쉽게 가르쳐 주셨다. 윤게이 민규르 림포체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It's okay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 라는 생각과 말에 익숙했고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나에게 그의 가르침은 엄마의 품과도 같았다. 행복은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중이다. 좋은 것을 원함. 나는 딱히 원하는 게 별로 없는 아이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단지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 대부분이 그랬다.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일을 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원했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더 자는 거였다. 몸살이 나서 학교를 안 가도 되기를 바랐다. 숙제 검사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 빨리 점심시간이 와서 뭐든 먹고 놀고 싶었다. 학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고 군것질을 하고 싶었다. 오랫동안 놀고 싶었고 놀 때는 우리 편이 이기기를 바랐다. 내가 히어로가 되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걸 상상하기도 했다. 숙제가 없거나 간단했으면 했고 시험을 망치면 성적표가 안 나왔으면 했다. 때로는 학교에 불이 나서 시험지를 흔적도 없이 태워주기를 바랐다. 그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원했다. 그렇다고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꽤 대단한 것들이다. 사소한 것이든 아니든 내가 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법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어린 내가 주로 원했던 것은 혼나지 않는 것, 생리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 재미있는 것, 능력을 갖는 것 등이었다.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얻어지기를 원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계속해서 원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기대했던 상황이 오지 않아 실망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나는 매일 일어나 학교에 갔고 성적표는 어김없이 나왔다. 학교엔 불이 한 번도 나지 않았으며 우리 편이 늘 이기지도 않았다. 결국 나는 히어로가 되지도 않았다. 내게 이득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원해온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내가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 좋은 게 아니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하다. 설령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불만족이 계속되는 삶이 과연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좋은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면 이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바라는 대로 모두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그것들을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그리도 실망할까? 좋은 것은 반드시 얻어야지만 좋은 것인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게 되는 걸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좋은 것이 너무 좋은 인간. 인간은 탯줄을 자르고부터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평생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좋은 것을 좇는다.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인간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숭배한다. 그렇다. 인간은 좋은 것에 환장한다. 왜 좋은 걸 원할까? 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한다.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생존에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뇌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필요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부족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려면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져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원하는 일이 일생 반복된다. 뇌로서는 필요한 것이 얻어지면 좋은 것이다. 결핍이 해소되는 상태가 좋은 것인 상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곧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애초에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그저 살려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사실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비약적으로 많아진 지금 좋음의 기준 또한 터무니없이 많아졌고 높아졌다.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 생존 본능에 지배당하게 된 인간은 기어이 불멸까지 욕망하기 시작했다. 더의 결핍. 아직은 좋지 않다. 너무 완벽해서 아직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그렇다 보니 늘 좋지 않았다. 이미 살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었는데도 더 살고 싶고 더 얻으려는 과한 욕망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젠가 만족할 그때만을 기다렸다. 나에게 가장 큰 결핍은 더였다. 덜한 언제나 지금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결핍된 것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지금 있는 것들을 삭제시키는 이 바보 같은 비극. 나는 늘 아직이라서 아직이었다. 나쁜 것만 보인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 인식해버린다.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것. 좋은 것에 환장한 우리는 쉬지 않고 좋은 것만을 원한다. 하지만 환상적으로 좋은 것은 환상일 뿐이고 관심이 없는 그냥 그런 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통 나쁜 것만 보이게 되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것이 영영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이 보인다. 본능에 충실한 뇌는 생존에 낯선 것, 모르는 것과 나쁜 감정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뇌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다. 실상은 모두가 그냥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하지만 자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관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비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달콤 쌉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한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라는 견해는 행복에 대한 정말 잘못된 신개념 중 하나다. 즐거움과 고통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시에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 시원섭섭, 달콤 쌉쌀. 좋고 나쁜 것은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한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게 포함되어 있고 나쁜 것 안에도 좋은 게 있다.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그러할 뿐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왜곡 없이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다. 뇌, 본능, 비교, 생각, 감정, 원함, 그 어떤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그것은 최고의 시기였다. 그리고 최악의 시기였다. 지혜의 시대이기도 했고 바보들의 시대이기도 했고 믿음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또 반대로 가고 있었다. 그냥 그런 것의 재평가. 보통은 사실 보통이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은 그동안 너무 저평가돼 왔다. 그냥 그런 것이란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의미이며 스스로 그러한 자연처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그러한 것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이라는 뜻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자극적이지 못한 죄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보통은 보통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 좋거나 아주 나쁜 것을 상상하느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진짜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냥 그런 것은 너무 평범하고 특별하거나 환상적이지 않아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냥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그냥 그러한 것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그냥 그런 것들이 바로 진짜 진짜다. 별일이 꼭 있어야 해? 그냥 그런 것은 저평가되어 왔다. 괜찮음, 오케이, 보통, 좋음보다 낮은 수준. 나름 괜찮고 충분한데도 특별하지 않아서 최고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그럭저럭 중간 정도. 평범한 일상은 별일 없는 특별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날. 커피의 은은한 향과 맛.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 무심하게 스치고 가는 바람과 햇살. 왜 보통의 아름다움은 좋지 않은가? 보통의 아름다움은 안 좋지 않다. 그냥 그런 것은 사실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인가 보다. 아마도 그 아름다움을 말로 형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었나 보다. 별일 없어서 자극적이지 못해서 사라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많았다. 일상에 묻혀 익숙해진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자극시키지 않기에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내 일상에서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의 자리에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감정이 극에 달해야만 느낌이 온다.
극과 극 사이에 있는 것들에는 별 느낌이나 감흥을 받지 못한다. 그냥 그렇다. 그런데 그냥 그런 보통의 영역은 생각보다 너무나 방대하다. 이렇게 놓치고 살아도 되는 걸까? 그냥 그렇게 흐르다. 원래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할 뿐인데 좋고 나쁨을 분별해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게 인간이다. 좋은 것은 가까이 하려 하고 나쁜 것은 멀리 하려 애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늘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살고 있는데 더 살기를 갈망하고 이미 좋은데 더 좋기를 원하며 욕심을 챙긴다. 분별과 욕심이 만들어낸 애씀은 아름답고 평온했던 나의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모두 깨버렸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순리대로 흐르는 것처럼 원래 자연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서두르지도 않는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그러하다. 그리고 그 자체로 좋다. 또한 절대적인 것도 없다. 양극단은 서로 만나게 된다.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시작되는 명확한 지점은 없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반대의 성질로 느껴질 뿐 사실 경계 없이 이어진 하나다. 1 더하기 1은 2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다. 물과 찰흙, 회사 합병 등이 그렇다. 수리 예측은 단순히 숫자적 계산 양식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맹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진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건축가라는 직업병 때문일까? 나의 미적 기준은 꽤 높다. 언제나 완벽한 것을 추구했던 나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곤 했다. 이런 습관은 나를 더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시켰을 수는 있으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차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와, 저기 정말 예쁘다. 나 역시 그곳을 보고 있었는데 복잡하게 서 있던 전신주가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저 전신주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던 차였다. 나는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아내가 부럽기도 했고 무엇을 봐도 안 좋은 구석을 꼭 찾아내고야 마는 내 자신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우울한 오후였다. 구름과 같은 욕망. 욕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이다. 감정과 생각은 하늘이라는 집에 찾아온 구름과 같다. 잠시 나에게 머물고 있는 손님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니다. 화는 내가 아니다. 화라는 감정 역시 한동안 나에게 찾아와 머물렀을 뿐이지 그 감정은 내가 아니다. 구름과 바람의 성질에 따라 그 순간의 날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다. 생각, 감정, 욕망은 모두 일시적으로 지각되는 마음속 현상일 뿐이다. 하늘은 구름이 흘러왔다가 흘러가도록 그저 지켜볼 뿐이다. 구름이 올 때 하늘이 사라지는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불변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어떤 것이 계속해서 고정, 유지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불가능을 바라는 짓이다. 욕망은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 매달려 질척대는 집착과 같다.
고통은 결국 떠나갈 것이다. 물론 쾌락 역시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쾌락 역시 곧 사라질 테니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모든 과정은 다 소중하다. 삶은 희극일까 비극일까? 삶이란 희극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와 비극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포함된 스펙터클한 연극이다.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과정이고 모든 과정은 다 소중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짜다. 진짜는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실제이며 있는 그대로의 전체다. 좋고 나쁨의 개념을 뛰어넘은 순수한 전체는 모두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것이다. 진짜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고 싶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없을 뿐이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때는 지금 여기엔 없었다. 그저 가상현실이었을 뿐. 과거의 일도 그때의 지금에 일어난 것이고 미래의 일도 그때의 지금에만 일어난 것뿐이었다. 집중해서 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몰입. 아인슈타인은 몰입적 연구활동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몰입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있는 심리적 상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다. 무아지경이란 정신이 한 곳에 빠져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커진다. 세상을 이해할 때 몰입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의력이 지금의 과제에 집중되고 시간의 흐름은 느려지고 마음속 잡담은 멈춘다. 은밀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해야 할 일들을 쳐내가는 과정에 급급하다. 눈, 코, 입, 귀 등 몸의 감각을 잊었다. 그러다 보니 감각이 더 메말라가고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 온몸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몰랐다. 진정한 소확행은 음미할 줄 아는 것에 있었다. 심지어 불만족도 제대로 음미하고 나면 만족으로 바꿀 수 있었다. 덥다고 해서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더워서 죽겠다고 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저 더움을 느끼면 더워서 불쾌한 생각은 점차 물러나고 그냥 자연스러운 지금의 온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과 온전히 함께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휘두르지 못할 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감탄하라.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서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다는 걸 알았다. 끝내주는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 아름다움들은 끝이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게 했고 감탄하게 했다. 생각의 주의를 빼앗기거나 익숙함에 무뎌져서 놓치기 쉬운 일상의 디테일들을 알 수 있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하고 하찮은 것들이 아니었다.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하면서 감탄했다. 모든 일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역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다.